선생님 저는 옥탑에 루프탑도 있고 바비큐도 가능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제 그런 건 등어슈가 가고 싶은 숙소에 돈을 내고 가고 실제로 운영하는 우리 숙소에는 하지 않아요 라는 답변을 주셨었어요.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 뭐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술 드시고 이제 소변을 보시는 등 이런 사례를 겪고 루프탑은 하는 네, 것이 아니구나. 이래서 안 하는 거구나. 네.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대표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의정부에 있는 아주 작고 소중한 모텔을 저희 수강생분이 최근에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참 철거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의정부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모텔이고요. 의정부역은 경기도 북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백화점이 있을 정도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인구도 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이제 의정부역 근처여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자금이 한 3억 정도 됐거든요. 저희 수강생분이. 그래서 이 3억이라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텔을 알아보다가 이렇게 이제 작고 소중한 돈을 이용해서 수도권에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인 것 같다라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야, 3억으로도 모텔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요. 원래는 이제 불가능인데 이건 뭐 거의 임대 보증금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사게 되셨고, 연면적은 50평에서 60평 정도 되고 대지가 한 30평이 조금 넘거든요. 저도 아까 전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칠 뻔했던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래, 지금 여기 길을 보니까 지금 당장 여기만 해도 모텔, 여기도 네. 모텔, 네, 여기도 모텔, 네. 여기도 모텔. 네. 여기가 다 모텔촌인가 보네요. 네, 모텔촌인데 전체적으로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텔을 매입해서 도생이나 아니면 신축 오피스텔로 올리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모텔이 명도가 좀 수월하고 상업지에 있기 때문에 신축이 되게 수월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인근에 있는 지금 모텔들이 전체적으로 개발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모텔로 개발되는 것 같진 않고 매입된 다음에 신축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모텔촌이었는데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서 뭐 어쨌든 장사하기에는 우리는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외부에서 지금 봤을 때 네, 진짜 저 이거 모텔인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네. 주택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네. 이게 진짜 모텔 맞아요? 모텔 맞아요. 모텔 맞고, 그리고 객실 한 6개 정도로 스테이 같은 느낌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처음 여기를 방문했는데 철거했을 때 당시에도 사진만 봤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났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럼 오늘 이 모텔을 매수하신 건물주 저희 등어주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만나 뵈니까 진짜 젊으시네요. 이렇게 어리시고 젊으신데 네. 혹시 30대 초반은 아니시죠? 네, 34살입니다. 30대 초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사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원래 돈 흥청망청 쓰는데 일극연이 있었던 사람인데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가계부를 쓰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그 다음 이제 에어비앤비 운영해보고 경매 단타까지 해보면서 이제 다음 스텝인 모텔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미 모텔 건물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용도 변경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쁘게 고쳐가지고 운영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어땠어요? 이 상태가? 상태가 매우 처참했지만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썩은 물건들만 많이 봤었고 그리고 제 에코피로 시작할 수 있는 물건이 너무 제한적이었어가지고 저는 제 금액에서 시작할 수 있는 물건을 만났을 때 와, 저거다, 내가 저거는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서울도 아니고 의정부가 되냐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의정부가 아닌 대전, 대구, 청주, 진주, 전주 이런 곳에서 지방에서도 이미 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었고, 왜냐면 이분이 에어비앤비 여신이거든요. 여러분 몇 개 하신대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몇 개 안 되지만 오픈했던 거 총 몇 개 오픈했죠? 한 15개 정도 15개 넘어갔습니다. 오픈했고 3년 시간 내에. 그러니까 접었다 폈다 폈다, 접었다 접었다 폈다 해서 15개로 전국적으로다가 여러 개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안 되는 건 없다. 그리고 나는 이쯤 해봤으면 이제 건물 사도 된다 해서 오신 이번 거죠. 진짜 내 건물에 이걸 모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열망이 너무 컸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구도 물건을 많이 보러 가고 전주도 다녀오고 입찰까지도 했었기에 의정부는 너무 가깝고 너무 좋은데라는 그쵸, 생각이 경기도니까. 네,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봤던 물건들도 온전한 물건이 없어요. 전주에 있는 맞아요. 물건도 다 물새고 터지고 깨지고 이런 물건들이었거든요. 이 물건은 그래도 멀쩡하니까 훨씬 이제 선택하기 수월했죠. 네, 네. 도대체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한번 네, 전체적으로 한번. 안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공사를 할 때 실제로 있는 것들을 다 유지한 상태로 리모델링 공사만 하는 공사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노후한 경우에는 설비까지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감재를 어떤 걸 쓸 것인가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번에 공사는 여기가 워낙에 노후화되어 있고 설비를 전체적으로 다 건드리는 공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흔히 말하는 닭의 털을 다 뽑아서 생닭 상태로 만든다 할 정도로 전체 철거를 다 했습니다. 맞죠? 네, 거의 뼈만 남았을 정도로 네. 살까지 다 발랐어요. 네, 완전히 뼈만 정말 싹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시 보강할 거 보강하고 네. 설비 진행할 거 진행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 배관도 다시 다 하고 하고 구조빔도 다 넣고 그리고 그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나요? 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 사실은 원래 이 벽면까지도 미장한다 그러나요? 미장. 이것까지도 계획이 없었는데 실제로 철거를 해보고 나니 벽이 너무 심해서. 너무 네. 위험할 것 같아서 네, 이런 미장까지도 다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제 방식들이 있는데 실제로 완전 싹 다 까가지고 완전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는 과정을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근데 또 비용이 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구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운데 눈으로 보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렇게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대신에 좀 이제 실도 걸리고 튼튼하게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보면은 이게 좀 된 건가 싶다고 보실 수도 이 있는데 상태가. 제 입장에서는 네, 많이 용됐다. 원래 더 심각했군요. 네. 그래서 이 용된 거면 도대체 그 전에 도대체 얼마? 딱 까놓고 나면은 그냥 그 흙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다시 모든 것들을 넣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네. 지금 계단 보시죠. 네, 엄청나죠. 정신줄을 딱 잡아야 되는 저 계단. 이 계단의 이름은 집중력 계단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집중력 계단이요? 아 근데 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끔 여행객들이 캐리어 들고 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도 한 층이니까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이제 가급적이면 1층을 좀 근데 이게 계단이 진짜 비싸거든요. 계단 만드는데 진짜 비싸요. 아 그래요? 계단 만드는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그래서 날린 거예요. 청량리가 그렇게 7억 6억을 쓴 게 계단도 다 다시 한 거예요. 도대체 계단이 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철거하고 다시 이제 단을 다 쌓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 마감을 쳐줘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거를 완화하려면 공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돌아서 올라오게끔 삥 둘러서 완화해서 만들다 보니까 계단 가는 게 되게 비싸구나. 그냥 벽돌 쌓고 이렇게 시멘트 저도 바르는 그렇게 거였어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또 이제 저기 객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반층까지만 이제 유리가 올라오게끔 여기까지 네네. 유리가. 왜냐면 다 막으면 또 너무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상상이 안 돼. 이게 어떻게 바뀔지. 여기는 2인실인가 봐요. 네, 여기는 엄청 작네요. 2인실입니다. 벌써 근데 목공이 들어와 있네. 네네. 근데 제가 지금 봤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빼가지고 하는 그 익스트라 패드 이런 거 그러니까 없네요? 네 없고 여기는 뺄 공간도 좀 협소해가지고 어. 네 2층은 이제 2인실로 그래서- 이걸 4인실로 쓰시려고 했던 건 아니죠? 아니 독하신 분이어가지고 저는 여기다 4명도 늘지 네 않을까 저도 이제 했는데.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제 현실적인 장벽에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베드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약간 좌식 테이블, 네, 좌식 네. 의자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이게 이 공간 너무 넓은데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고민이었던 게 사실은 이쪽에 테이블을 둘까를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긴 한데 또 두고 나면 너무 답답해 보이지 그치. 않을까. 그리고 그리고 여기 그냥 비워놔도 네, 될 것 좀 같고 그래도 될 것 같고 러그 깔고. 짐을 좀 가지고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뭐 들어가요? 여기 아마 그 냉장고가 들어갈 것 같긴 냉장고. 합니다. 네네. 되게 알차게 이제 꾸며졌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벽을 이렇게 붙였구나. 오, 여기는 뭐 꽉 차 있네. 요 방이 가장 협소한 방입니다. 이 방이 제일 작은 방이군요. 네 지금 근데 여기에 저런 창이 원래 있었던 거, 기존의 창을 다시 좀 더 이쁘게 그거 한 거죠? 여기는 딱 맞아요. 살렸고 조금 이제 넓히고 하면서 이제 바꿔가지고 음. 조금 살린 방입니다. 여기도 똑같네요. 여기 이제 베드가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자식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건 뭐예요? 이거 왜? 여기는 TV 자체도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TV 자리를 이미 이렇게 좀 만들어 TV예요, 이게? 네, 벽걸이 TV를 이제 매립하시려고. 그러면 했던 앞베드에 공간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네, 거군요. 네,
그리고 뭐 먹을 때는 여기 앉아서 먹고. 네. 아,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부모님의 반응이 그러십니다, 지금. 지금 너 망했다 약간 이런 거예요? 너 큰일 이게 났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네, 근데 진짜 완전 다 닭털 뽑듯이 완전 살까지 다 발라낸 그 네, 상태에서 네. 이제 시작을 하니까 네. 하수배가 진짜 하나 빠지지 않고 전기까지 전부 다 네, 다시 전기도 하셨네요. 살릴 수 있는 게 정말 단 하나도 없었어. 근데 대표님 지금 제가 여태까지 본 방 중에 역대급 제일 작은 방이거든요. 네. 솔직히 실용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방금 저희 옆방 보고 왔잖아요. 네. 이 옆방과 이 옆방 벽을 터서 그냥 아예 크게 써버려도 어찌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방을 이렇게 작더라도 두 개를 쪼개는 게 더 좋아요? 일단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사실 의정부 지역 자체가 10대와 30대 젊은 층과 그리고 커플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을 해서 4인 수요보다는 좀 작더라도 객실을 좀 여러 개 가져가고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아주 작고 귀여운 모텔이다 보니까 객실 수가 이제 5개, 6개로 고민하는데 여기서 더 줄여버리면 너무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작게라도 객단가를 낮게 하더라도 2개 운영이 더 낫겠다. 하나로 통합보다는 좀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 군부대가 인접해 있고 군인들이 의정부역 바깥으로 못 나가는 뭐 그런 제한 이런 게 있대요. 네, 네.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의정부역으로 오는데 이 가족들이 여기서 하룻밤 자고 아들을 이제 만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할 때 다인이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을 그런 식으로 다인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한 거고 그 외의 수요는 2인 수요도 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2층은 2인으로 좀 작더라도 세팅을 한 건데 그러면 객실을 합해서 차라리 돈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여기를 다인실로 세팅하면 어떠냐라는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모든 상권마다 그 천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상권 자체는 우리가 객실을 뭐 합해가지고 여러 명이 들어올 수 있고 더 넓고 더 뭔가 더 좋은 컨디션의 컨텐츠를 넣는다고 한들 받을 수 있는 객단가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수요도 2인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2층은 그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결국 모텔 방을 개수를 정하기 전에 이 동네 주변에 천장가를 먼저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상권을 이제 분석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감이 안 오고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등어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숙소를 너무 다양하게 여러 곳에 운영을 하다 보니 객단가 조사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감이나 느낌이 이제 저희는 있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분 다 고수시잖아요. 이 방은 대략 대실은 얼마에 숙박은 얼마 정도? 대실은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숙박은 이제 한 6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방을 2개를 합친다고 해서 평일에 12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부천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8인까지 운영이 가능한 3룸과 2룸 숙소들을 운영을 해봤을 때 평일은 압도적으로 2인 수요가 굉장히 많고 주말에만 이제 다인원이 차는 경험을 이제 했는데 좀 안전하게 평일을 채워가려면 차라리 2인 방을 3개를 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긴 2명은 평일에 쓰겠는데 여러 명은 평일에 올 일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권들의 수요나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인근에 다인이 들어갈 수 있는 숙소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숙소를 또 타겟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당근 첫 번째 객실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원래는 몇 객실이었죠? 원래는 8객실이 있었어요. 전체가 다 네. 8객실이었는데 네. 조적으로 통합해서, 쌓아져 네. 있던 벽을 다 없애고 레이아웃을 다시 짠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거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철거하고 레이아웃도 다시 짜는 거죠. 네. 왜냐면 그 실제 있었던 객실을 살려서 하기에는 너무 작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2객실 통합해가지고 만들었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다시 레이아웃을 짰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1층에는 객실이 총 몇 개 있었어요? 객실은 3개 있고 화장실이 별도로 공용 화장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실이 좀 따로 있는 구조여서 방방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면은 방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대표님
네? 실제로 지금 여기 뭐 프레임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배드 프레임이 되는 거고 목공 들어가는 기본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목공이 들어갈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몇 네. 인실 할 거예요? 여기 4인실입니다. 4인실 독하다 독해. 어떻게 여기를 4인실 하죠? 침대가 이제 하중에서 네. 밀면 나오는 형식으로 그걸로 하는 거예요? 네네네. 오, 그거 내가 해서- 꼭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만들어 들어가는군요. 네. 여기는 이제 어쨌든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침대가 밑에 들어가 있다가 엑스트라 베드가 이제 빼면 나오는 네. 구조로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당근.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이런 옥상을 어떻게 또 꾸미냐에 따라서 네, 일단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미 뭐 모든 자금 연끌까지 다 끌어다 썼기 네. 때문에 일단은 냅두고 돈을 사실 더 벌어서 네, 테라스를 좀 해볼까라는 이제 처음에는 부푼 꿈이 있었는데 공사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구조에 좀 더 보충을 해야 되는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서 여기는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좀 벌어서 뭐 셀프로 또 이제 만들어도 뭐 네, 여기다가 뭐 꾸며도 이쁜 것 좀 갖다 놓고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초보자들은 이런 테라스 이렇게 좀 꾸미고 하는데 뭐 한 몇백만 원 더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알아보니까 얼마나 들어가요?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한 2, 3천 정도 더 비용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테라스 꾸미는데? 왜냐면 꿈과 이상을 실현하고 싶은 거죠. 어차피 할 거 어차피 돈을 쓸 건데 여기다 나무까지 하나 냅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물도 좀 흘러야 되고 타일도 깔아야 돌도 되고 좀 갖다 놔야 되고 조명도 넣어야 되고 네, 나무도 여러 개 좀 있어야 되고 하다 보면 뭐 네. 돈이 뭐 몇천 만약에 저희가 테라스를 운영한다면 바베큐 시설이 가능하게끔 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좀 화재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더 써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추가가 되는 그럼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첫 건물주가 되면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같이 이렇게 바베큐 놓고 돌도 놓고 나무도 놓고 하면은 어찌됐건 건물이 예뻐지잖아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이제 가장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 선생님께 배웠을 때 선생님 저는 옥탑에 루프탑도 있고 바베큐도 가능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제 그런 건 등어슈가 가고 싶은 숙소에 돈을 내고 가고 실제로 운영하는 우리 숙소에는 하지 않아요 라는 답변을 주셨었어요. 부터 얼마나 위험합니까? 네. 괜히 약주 드시고 낙상사고 발생할 수 있죠. 바베큐 그 기름 얼마나 힘들게 제거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뭐 우리 거에다가 할 필요가 네. 없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 이제 3층 숙소에 이제 위층이 옥상인 숙소가 하나 있는데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게스트들이 꼭 열어보고 그 안에서 뭐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술 드시고 이제 소변을 보시는 등 이런 사례를 겪고 아, 루프탑은 하는 네, 것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래서 안 하는 거구나.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이런 위험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요. 저도 아무리 CCTV 설치하고 마이크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옥상에 기대시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라고 해도 사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수강생분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 게 근데 이렇게 루프탑을 한다고 해서 객단가나 예약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구나. 그게 이제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당근. 오늘 이렇게 등어춘님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고 매출 어느 정도 목표로 왜 사신 겁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이거 객실 뭐 5개, 6개 해가지고 뭐 매출 얼마나 나오겠냐 이거 해가지고 건물주란 말도 사실 이게 되게 저는 부끄럽거든요. 이게 너무 작고 아담해서 주택 같은 수준이라서. 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가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이제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년, 4년을 보유해도 오르는 게 사실 제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나는 계속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자를 내지만 그래도 나의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가지고 있는 동안 이자가 충당이 충분히 되고 그리고 여기는 상업지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도 역에서 그래도 도보로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단순히 아파트를 투자하게 된다면 같은 돈으로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는 걸 이자만 내면서 버티고 있어야 하는데 네. 여기는 그 이자를 당연히 벌어서 내고 플러스 현금 흐름도 만들어지고 네. 상업지기 때문에 또 저렇게 또 이제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오피스텔처럼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네.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거군요. 네. 그럼 여기는 매출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보시는 건가요? 네, 그 정도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너무 매출을 딱 잡아놓고 운영을 하면은 숨이 막히니까 저는 그쵸. 생각이 여기서
내 월급만큼만 한 달에 나도 벌어도 되겠다. 무조건 한다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에어비앤비에서 시작하셔서 모텔까지 오는데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이고 어떤 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돈을 모아보지 않았다면 이런 걸 투자할 경험도 못했는데 선생님을 만나서 가계부를 쓰면서 돈을 아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걸 되게 배우게 이른 나이에 됐군요. 배우게 시작이 됐고 또 작게는 에어비앤비로 투자를 시작을 해서? 확장할 수 있게끔 계속 꿈을 계속 키워갈 수 있게끔 또 알려주시고 왜냐면 평생 에어비앤비만 하다 끝났을 수도 네. 있잖아요. 근데 모텔까지 넘어왔잖아요. 누가 그렇게 열심히 잘 가르쳐줬습니까?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저는 롤모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주변에 그게- 모텔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네, 네. 모텔을 하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사실은 이제 멘토나 롤모델이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에어비앤비를 10개, 20개는 해도 절대 건물로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보는 시각이나 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에어비앤비를 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서 돈을 모았다고 하면 반드시 건물주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제가 천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 혼자 했으면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이 이미 먼저 가보시고 다 오. 경험해보시고 매입하는 거, 대출받는 거, 공사하는 거 이미 다 해보셔서 다 그걸 제가 도움이 쏙쏙 됐나요? 빨아먹어서 거의 이렇게 감사했죠? 네,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네. 진짜 하다가 많은 분도 있는데 대단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끝까지 이렇게 왔다는 게 대단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니죠. 과정이죠. 네, 네. 이걸 잘해서 또 다음 물건으로 넘어가야 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 3억 정도 되는 돈으로 모텔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모텔을 매입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자동화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등어추님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현재 아이도 키우시고 계시면서 에어비앤비도 뭐 5개인가 운영을 하시면서 이 모텔 창업까지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9일 무료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나오시죠? 네. 네, 거기 나오셔서 또 우리 다 하지 못한 이 공사비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이런 컨셉으로 잡고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도 더 많이 풀어볼 거죠. 네. 네, 그래서 궁금하신 소액 숙박이 궁금하신 분들은 11월 9일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라이브 신청하시고 오시면 저희 등어추님이랑 더 많은 얘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들을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